고요함으로 가득 찬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서늘하고 정제되어 있었다. 윤서연은 길고 가는 손가락으로 갓 배달된 작약의 줄기를 다듬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마치 잘 짜인 악보처럼 군더더기 없이 우아했다. 이 집의 모든 것은 그녀의 손길을 거쳐 완벽한 질서를 유지했다. 남편 강태민이 이룩한 성공의 제국진성, ENC의 위상에 걸맞은 완벽한 가정을 꾸미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역할이자 세계의 전부였다. 결혼생활 5년 서연은 스스로를 그림자라 칭했다. 빛나는 남편의 뒤에서 그의 성공이 더욱 찬란해지도록 묵묵히 존재하는 그림자. 그녀는 태민의 식단부터 의상 일정까지 모든 것을 관리했다. 그의 성공에 방해가 될 만한 아주 작은 잡음도 허용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강태민의 완벽한 아내라며 그녀를 칭송했지만 그 칭송 속에는 종종 미묘한 동정이 섞여 있다는 것을 서연은 알고 있었다. 그날 밤도 강태민은 자정이 넘어서야 돌아왔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평소보다 거칠게 들렸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읽던 책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나갔다. 짙은 알코올 냄새와 피로에 절은 태민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서연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입에서는 고맙다는 말 대신 짜증 섞인 한숨만이 흘러나왔다. 내일 아침 7시 회의 자료 책상 위에 올려둬서 읽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서연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가 충족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듯한 말투였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따뜻한 물 받아놓을까요? 그녀의 물음에 태민은 손을 내저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서연은 태민이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벗어던진 재킷을 집어들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다. 그의 옷을 정리하고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하고 그의 흔적을 지우는 것.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코끝을 스치는 낯선 향기가 있었다. 그녀가 사용하는 은은한 화이트 머스크 향이 아니었다. 진하고 달콤한 마치 온몸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는 듯한 화려한 플로럴 계열의 향수였다. 그녀의 손길이 순간 멈칫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녀의 세계에 미세한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서연은 애써 고개를 저었다. 회식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올맞을 수도 있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그였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심장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서연은 재킷을 옷걸이에 걸기 위해 안주머니를 확인했다. 늘 그렇듯 지갑과 휴대폰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손끝에 익숙하지 않은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그것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화려한 페이즐리 문양의 실크 넥타이였다. 짙은 와인색과 금색이 어지럽게 얽힌 강태민의 취향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이었다. 그는 언제나 무채색의 단정한 넥타이만을 고집했다. 서연은 그 넥타이를 손에 든 채 거실 중앙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이 넥타이는 누가 준 것일까? 어떤 마음으로 이 화려한 선물을 건넸을까? 그리고 그는 왜 이것을 아내인 자신에게 숨기려 했을까? 수많은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듯했다. 낯선 여자의 향수, 그리고 낯선 취향의 넥타이,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잦아진 야근과 주말 출장 통화 중에 미묘하게 변하던 그의 표정,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녀의 손길을 피하던 그의 모습까지. 서연은 그 모든 것을 남편의 성공을 위한 스트레스와 피로 탓으로 돌렸었다. 아니, 어쩌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에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언제나 현명하고 이성적인 여자였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데 익숙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들린 이 작은 실크 조각은 그녀가 쌓아 올린 이성의 벽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의 조각이 아니었다.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알리는 명백한 증거였다. 태민은 서연을 쓸모없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었지만 그의 모든 행동과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성공을 위해 질주하는 경주마였고 서연은 그저 경주마가 편히 쉴 수 있는 마구간을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했다. 그녀의 헌신과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녀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서연은 조용히 넥타이를 서재의 가장 깊숙한 서랍 안에 넣었다. 지금 당장 그를 깨워 따지고 싶지 않았다. 감정적인 분노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차가운 진실에 기반한 명확한 계획이었다. 그녀는 다시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차가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민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오늘 밤 이 낯선 넥타이와 함께 윤서연이라는 이름의 그림자는 죽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존재가 눈을 뜨고 있었다. 아직 그 누구도, 심지어 강태민조차 알지 못하는 그녀의 진짜 모습이 수면 위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이 그의 회사를 통째로 사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굳이 상기할 필요도 없었다. 지금까지 그녀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모든 것을 감추고 살아왔다. 자신의 놀라운 재능과 막대한 부, 그리고 날카로운 지성까지도.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강태민은 스스로 아내라는 이름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를 내던져 버린 것이다. 서연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슬픔과 배신감으로 가득 찼던 눈동자에 차가운 분노와 함께 냉철한 지성이 깃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의 공기는 어제보다 한층 더 차가웠다. 윤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하게 차려진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갓 구운 토스트와 정확히 반숙으로 익힌 계란,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케냐 원두로 내린 커피까지. 그녀의 움직임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정교한 기계가 프로그래밍된 작업을 수행하는 듯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서 이루어졌다. 강태민은 숙취로 찌푸린 얼굴을 한 채 식탁에 앉았다. 그는 신문을 펼쳐들며 서연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서 아내는 배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신문의 경제면을 넘기던 그의 미간이 더욱 좁혀졌다. 진성 ENC 주가가 또 약간 하락했군. 별것도 아닌 일로 시장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커피잔을 들었다. 서연은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식사를 하지 않았다. 그저 굳게 담은 입술로 태민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이 어색했는지 태민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왜 먹지 않고 앉아만 있어 아침부터 사람 불편하게.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짜증이 묻어났다. 그 순간에도 그는 아내의 기분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편함을 먼저 드러냈다.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할 얘기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식탁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태민은 성가시다는 듯 신문을 내려놓았다. 무슨 얘기? 바쁜 사람이야 나. 용건만 간단히 해. 그는 이미 그녀와의 대화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명확히 보이고 있었다. 서려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그리고 어젯밤 서재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낯선 넥타이를 꺼내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와인색과 금색의 화려한 페이즐리 문양이 아침 햇살 아래서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태민의 시선이 넥타이에 닿는 순간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당혹감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이 넥타이 당신 취향이 아닌데 무척 화려하네요. 서연의 말은 질문이 아닌 사실의 확인이었다. 태민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헛기침을 하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 그거 거래처 사람이 선물한 거야. 성의를 봐서 받았지만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놔뒀던 걸 깜빡했군.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어깨를 으쓱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변명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날카롭게 그의 거짓말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어젯밤 당신 재킷에선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샤넬 넘버 5. 아주 진하고 달콤한 향이었죠. 그녀는 향수의 이름까지 정확히 언급하며 그의 마지막 방어벽마저 무너뜨렸다. 궁지에 몰린 태민의 얼굴에서 여유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표정은 당혹감에서 분노로 빠르게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날 추궁하는 건가 탐정이라도 된 것 같군. 그는 비아냥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아내의 의심을 비난하는 것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추궁이 아니에요. 사실에 대한 확인이죠. 그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는 오히려 태민의 분노의 기름을 부었다. 그는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그래, 맞아. 다른 여자 만났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마침내 터져나온 그의 고함은 그가 오랫동안 품고 있던 경멸과 오만함의 발현이었다. 그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절망 대신 차가운 경멸만이 서려 있었다. 당신처럼 쓸모없는 여자가 뭘 할 수 있는데 이 집 당신이 입고 있는 옷 먹는 음식 전부 다 내가 피땀 흘려본 돈으로 누리는 거잖아. 당신은 내 성공에 기생해서 편하게 살아왔을 뿐이야. 그의 폭언은 칼날처럼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다. 쓸모없는 여자. 그 말이 서연의 귓가에 울렸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이 말을 수없이 들어왔다. 직접적인 단어는 아니었지만 그의 모든 행동과 눈빛이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헌신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녀의 존재는 장식품에 불과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결정한 사람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침착함에 오히려 이성을 잃은 것은 태민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이혼해. 그는 마치 해충을 박멸하듯 단호하게 말했다. 이 말을 내뱉는 순간 그는 자신이 완전한 승리자라고 확신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그녀가 감히 이혼을 거부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길바닥에 나앉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서연은 그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해서 오히려 태민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서연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마치 해방을 맞이한 사람처럼 보였다. 이혼 절차는 태민의 뜻대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는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렸다.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의 대부분은 진성 ENC의 주식이었고 그는 서연이 그 회사를 세우는데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내에게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약간의 현금과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 하나를 던져주었다. 그것은 그의 재산에 비하면 먼지 같은 것이었지만 그는 스스로를 매우 관대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태미는 서연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다. 이제라도 내 인생을 한번 살아봐. 물론 내 도움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겠지만 그의 말에는 끝까지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서류 작업을 마친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왔다. 태미는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쓸모없는 짐을 덜어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연인인 오수진과 함께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일만 남았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지불한 경멸의 대가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에 대해 자만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던져준 먼지 같은 돈이 사실은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버린 쓸모없는 여자가 자신의 제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태민이 던져준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는 윤서연의 목적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혼 서류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곳을 떠났다. 그녀가 향한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금융중심지에 위치한 최고급 레지던스 더 포레스트의 펜트하우스였다. 이곳은 지난 몇 년간 헬리오스라는 이름으로 그녀가 비밀리에 운영해온 작전본부이자 그녀의 진짜 집이었다. 내부는 강태민의 집처럼 과시적인 화려함 대신 기능적이고 세련된 미니멀리즘으로 채워져 있었다. 벽면의 절반은 스마트 글라스로 되어 있어 평소에는 도시의 정형을 보여주다가도 순식간에 전 세계 금융시장의 데이터를 띄우는 거대한 스크린으로 변했다. 집 안에는 최고 사양의 서버가 내는 낮은 소음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완벽한 통제와 효율성의 공간이었다. 서연은 옷장 문을 열었다. 아내는 남편의 취향에 맞췄던 파스텔 톤의 원피스 대신 날카롭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과 심플한 블라우스들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검은색 슬랙스와 흰색 실크 블라우스를 골라 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유순하고 무력했던 강태민의 아내가 아니었다. 차갑고 지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월스트리트의 전설, 헬리오스 그 자체였다. 헬리오스, 태양의 신. 그것은 금융계에서 그녀를 부르는 이름이었다.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몰랐다. 나이도 성별도 국적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저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과감하고 정확한 베팅으로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그림자 속에 투자자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강태민과의 결혼을 선택했고 쓸모없는 아내 역할에 충실했다. 그녀가 거실 중앙의 의자에 앉자 홀로그램 인터페이스가 눈앞에 떠올랐다. 대표님 취리히에서 연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인공지능 비서의 목소리에 이어 스위스 은행의 프라이빗 뱅커가 화면에 나타났다. 그는 서연을 향해 극도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헬리오스님 요청하신 유럽 반도체 기업 M&A 자금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최종 승인만 남았습니다. 서호연은 잠시 모니터에 떠있는 복잡한 데이터들을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수조 원이 오가는 거대한 거래가 그녀의 말 한마디로 결정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세계였다. 강태민이 평생을 바쳐 이룬 진성 ENC의 전체 가치보다도 더 큰 돈이 그녀에게는 단지 하나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불과했다. 잠시 후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중년의 남성이 들어왔다. 그녀의 자산 관리인이자 유일한 측근인 조현식 실장이었다. 그는 10년 넘게
서연의 곁을 지켜온 충신이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이혼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염려가 담겨 있었다. 서연의 과거와 아픔을 모두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조 실장님. 오히려 홀가분해요. 이제 진짜 제자리로 돌아온 것뿐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에 얽매여 시간을 낭비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손짓으로 거대한 벽면 스크린을 가리켰다. 화면 가득 진성 ENC의 로고와 함께 복잡한 기업 구조도와 재무제표가 나타났다.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진성 ENC입니다. 서연의 선언에 조 실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이냐고 묻지 않았다. 그는 헬리오스가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목표는 단순한 인수가 아닙니다. 완벽한 해체 후 재구성입니다. 강태민 대표가 쌓아 올린 허상의 제국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세상에 증명해 보일 겁니다. 같은 시각 강태민은 새로운 연인 오수진과 함께 고급 클럽의 VIP 룸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는 최근에 수주한 대규모 해외 플랜트 사업을 자랑하며 거만하게 웃었다. 그 여자 아마 지금쯤 변두리 아파트에서 혼자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겠지. 내 덕에 누리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을 거야.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아첨하는 웃음을 터뜨렸다. 오수진은 그의 팔에 매달리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태민 씨는 이제 자유의 몸이잖아요. 그런 재미없는 여자는 빨리 잊어버려요. 태민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아름다운 연인, 성공적인 사업, 그리고 걸림돌이었던 아내까지 완벽하게 처리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거대한 지진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다시 헬리오스의 펜트하우스. 서연은 스크린에 떠있는 진성 ENC의 사업 보고서를 날카로운 눈으로 훑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한 부분을 가리켰다. 오리온타워 건설 프로젝트. 강태민이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이죠. 하지만 레버리지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했어요. 자금 흐름에 작은 문제만 생겨도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녀의 분석은 정확하고 냉정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남편의 아내로 살면서 그의 모든 사업 계획과 자금 흐름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태민은 그녀를 그저 장식품으로 여겼지만 서연은 그의 모든 것을 데이터로 저장하고 분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강태민 자신보다도 진성 ENC의 약점을 더 잘 알고 있었다. 조 실장님, 서연이 불렀다. 오리온 타워에 독점적으로 시멘트를 공급하는 회사가 태양 시멘트입니다. 비상장 회사지만 모 회사는 상장되어 있죠. 그녀의 눈이 빛났다. 오늘부터 태양 시멘트의 모 회사인 알파홀딩스의 주식을 조용히 매집하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서 목표는 적대적 M&A가 가능한 수준의 지분 확보입니다. 조 실장은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바로 헬리오스의 방식이었다. 적의 심장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먼저 막아버리는 것. 강태민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발밑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될 것이다. 서연은 다시 한번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게임의 규칙은 오직 그녀만이 정할 것이었다. 헬리오스의 명령이 하달된 후 몇 주가 흘렀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녀의 움직임은 소리 없는 해일과 같았다. 20개가 넘는 국적불명의 페이퍼 컴퍼니와 역의 펀드가 동원되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그물망처럼
알파홀딩스의 주식을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집요하게 빨아들였다.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이를 외국인 투자자들의 분산된 관심 정도로 해석했을 뿐, 그 배후에 단 하나의 거대한 의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조현식 실장은 펜트하우스의 커맨드 센터에서 최종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희미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대표님 목표 지분 48% 확보 완료했습니다. 기존 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소액 주주들이 분산되어 있어 사실상 우리가 알파홀딩스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보고의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흥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잘 짜인 체스판에서 예상된 수를 둔 것뿐이라는 듯이 그녀의 손가락이 터치스크린 위를 가볍게 스쳤다. 알파홀딩스의 기업 구조도 아래로 수많은 자회사의 목록이 나타났다. 그중 하나인 태양시멘트의 이름 위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다.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알파홀딩스의 새로운 대주주 자격으로 모든 자회사의 주요 계약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세요. 특히 태양시멘트와 진성 ENC 간의 독점 공급 계약을 최우선 순위로.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계획은 강태민의 제국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다. 제국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둥 중 하나라고 믿었던 기반을 내부에서부터 조용히 썩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땅이 꺼지고 있다는 사실을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직전까지도 깨닫지 못할 것이었다. 같은 시각 진성 ENC의 회장실은 강태민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주요 언론사 편집국장과 통화하며 오리온 타워 프로젝트의 장밋빛 미래를 설파하고 있었다.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진성 ENC의 기술력과 비전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건물이 될 거라고 제가 보장합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시계 불을 붙였다. 그의 책상 위에는 오수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화려한 파티를 배경으로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이혼 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믿었다. 사업은 날개를 달았고 옆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 쓸모없는 아내라는 족쇄를 벗어던진 그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평화로운 세계에 첫 번째 균열을 알리는 노크 소리가 들렸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회의실에서 오리온 타워 프로젝트 책임자인 박 전무가 땀을 흘리며 보고를 시작했다. 회장님, 방금 태양시멘트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회사인 알파홀딩스의 경영 방침 변경을 이유로 우리와의 독점 공급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태민의 미간이 좁혀졌다. 재검토 그게 무슨 소리야? 10년 넘게 우리랑 일해온 파트너인데.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되물었다. 하지만 박 전무의 다음 말은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새로운 계약 조건으로 기존 단가의 3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오늘부터 모든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순간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강태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싸늘한 분노가 채웠다. 뭐라고? 그놈들이 미쳤나? 그의 고함이 회의실을 울렸다. 그는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공급망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의 분노는 원인을 분석하기보다 눈앞의 보고자를 향했다. 박 전무, 당신은 그동안 뭘 한 거야? 파트너 관리를 이따위로 하니까 이런 뒤통수를 맞는 거 아니야. 그는 모든 책임을 박 전무에게 돌렸다. 박 전무는 억울한 표정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분노에 찬 태민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당장 해고야 필요 없어.
이딴 일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는 인간은 그는 그 자리에서 박전무를 해고하며 자신의 권위를 과시했다. 이것이 강태민의 방식이었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기보다 희생양을 만들어 위기를 덮으려 했다. 그는 이번 일도 태양시멘트의 일시적인 욕심이거나 부하 직원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단정했다. 배후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즉시 다른 임원들에게 대체 공급 업체를 찾으라고 소리쳤지만 오리온 타워의 특수 설계에 맞는 고강도 시멘트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국내의 태양시멘트뿐이었다. 그날 오후 진성 ENC의 주력 사업인 오리온 타워 건설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증권가에 퍼져나갔다. 단순한 공급망 문제라는 회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진성 ENC의 주가는 소폭 하락했다. 강태민은 기자들 앞에서 불쾌한 표정으로 사소한 문제일 뿐이며 곧 해결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 시각 헬리오스의 펜트하우스에서는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강태민의 신경질적인 얼굴이 방송되고 있었다. 조 실장은 서연의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시장은 아직 이번 사태를 단순한 기업 간의 마찰로 보고 있습니다. 서연은 화면 속에서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전 남편의 모습을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복수의 쾌감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냉철한 분석과 다음 단계를 향한 계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죠.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허상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지를. 제국의 단단했던 외벽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었다. 오리온 타워 건설 중단 사태는 예상보다 길어졌다. 강태민은 대체 공급 업체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태양시멘트의 독점적인 기술력과 생산량을 대체할 곳은 없었다. 프로젝트는 기약 없이 멈춰섰고 매일 막대한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언론과 투자자들의 압박이 거세지자 한때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그의 얼굴에도 서서히 초조함의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헬리오스는 두 번째 공격을 개시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이제 진성 ENC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다. 오리온 타워 문제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주가가 약세일 때가 기회입니다. 펜트하우스 커맨드 센터에서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강태민은 외부의 문제에 정신이 팔려 있을 겁니다. 지금이 그의 집 안으로 조용히 들어갈 최적의 시점이에요. 1단계 목표는 의결권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15%의 지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헬리오스의 유령 펀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진성 ENC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도 결코 시장의 주목을 받지 않는 교묘한 방식을 사용했다. 정교한 알고리즘은 매수 주문을 수백 수천 개로 쪼개어 여러 증권사를 통해 시간차를 두고 실행시켰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규모 거래처럼 보였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성 ENC의 소유권은 거대한 해일처럼 조용히 헬리오스의 손으로 넘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작전이라도 거대한 자금의 흐름은 흔적을 남기는 법이었다.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진성 ENC의 거래량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악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상승하는 기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경제뉴스 채널에서는 조심스럽게 작전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적대적 M&A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강태민은 처음에는 이 분석을 코웃음 쳤다. 오히려 그는 주가 방어가 되는 것을 보며 아직
시장이 자신을 믿고 있다는 오만한 착각에 빠졌다. 하지만 재무담당 이사가 비정상적인 외국인 매수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들고 그의 사무실을 찾았을 때 그의 얼굴은 굳어졌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주식을 매집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은 그의 오랜 라이벌 해인 그룹의 송 회장이었다. 그 늙은 여우짓이 틀림없어. 내가 오리온 타워 때문에 고전하는 틈을 타서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속셈이겠지. 강태민은 그렇게 결론 내렸다. 그의 적은 언제나 자신과 같은 거물급의 사업가여야만 했다. 그는 감히 다른 가능성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의심은 곧 편집증적인 분노로 변했다. 그는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회의는 시작부터 살얼음판 같았다. 강태민은 임원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말했다. 이 자리에 해인그룹의 끈앞풀이 있는 것 같군. 내부 정보를 흘리고 우리 주식을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있다는 말이야. 그의 폭탄 선언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수십 년간 그를 따라온 원로 임원들의 얼굴에 당혹감과 모멸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리더십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위기 상황에서 직원을 다독이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리더가 오히려 내부의 적을 찾겠다며 동료들을 겁박하고 있었다. 그의 불안은 회사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대신 불신과 공포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침묵 속에는 강태민에 대한 실망감이 역력했다. 헬리오스는 이 모든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오만한 성격이 그를 어떻게 파멸로 이끌지를 정확히 예측했다. 그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조 실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경제지 기자에게 정보를 하나 흘리세요. 해인그룹이 진성 ENC 인수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준비 중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그녀의 수는 강태민의 의심의 확신이라는 불을 지피는 것과 같았다. 며칠 뒤 해인그룹의 적대적 M&A 시도에 대한 추측성 기사가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기사를 본 강태민은 광분했다. 그는 즉시 모든 자원을 동원해 해인그룹을 방어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잊지도 않은 유령과 싸우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방어벽을 쌓기 시작했다. 그가 엉뚱한 곳에 힘을 낭비하는 동안 헬리오스는 유유히 진성 ENC의 지분을 계속해서 늘려나갔다. 그녀의 작전은 완벽한 미스디렉션이었다. 강태민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그 적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날 밤 강태민은 텅 빈 회장실에 홀로 남았다. 책상 위에는 복잡한 서류들이 흩어져 얹혀 있었고 TV에서는 온종일 자신과 해인그룹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스스로의 의심과 분노가 만들어낸 감옥에 갇혀버린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에게는 마치 자신을 비웃는 적들의 눈동자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 시각 헬리오스는 목표했던 지분 15%를 완벽하게 확보하고 있었다. 이사회에 부는 작은 바람은 이제 곧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태풍으로 변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강태민의 제국은 그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내부에서부터 빠르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오리온 타워 프로젝트 중단으로 인한 손실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고 이는 회사의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 한때 미다스의 손이라 불렸던 그에게 자금을 대기 위해 줄을 섰던 은행들은 이제 냉담한 얼굴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의 성공 신화에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다. 헬리오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민에게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겠다는 듯 다음 공격을 준비했다. 그녀의 시선은 강태민이 이혼 직후 축배를 들며 자랑했던 베트남의 대규모 화력발전소 플랜트 사업으로 향했다. 이 프로젝트는 진성 ENC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그의 국제적인 명성을 상징하는 사업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자금은 유럽투자은행 컨소시엄에서 조달되었어요. 리드 투자사는 도이치 L&B 은행이고 제가 그들의 VVIP 고객이죠. 서연은 모니터에 떠있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완전히 장악한 자의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유럽 대리인을 통해 도이치 L&B 은행의 최고 경영진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녀가 전달한 것은 개인적인 투자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진성 ENC에 대한 정밀한 위험 분석 보고서였다. 보고서에는 현재 진성 ENC가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 오너 리스크, 그리고 숨겨진 부실 자산에 대한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헬리오스라는 이름의 무게가 실린 보고서는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했다. 거대한 자금 손실을 두려워한 은행 컨소시엄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진성 ENC에 대한 대출금의 조기 상환 검토 및 추가 자금 지원 중단을 결의했다. 해외 사업 자금줄이 막혔다는 소식은 강태민에게 내리꽂힌 결정타와 같았다. 이제 문제는 단순한 국내 프로젝트의 차질이 아니었다.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였다. 그는 자금을 구하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과거의 인맥들을 찾아다녔지만 가라앉는 배에 올라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그는 회사의 다른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 급한 불을 꺼야만 했다. 시장은 그의 이런 움직임을 패자의 발악으로 받아들였다. 회사의 위기는 그의 개인적인 삶마저 좀먹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다. 그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냈다. 화려한 성공과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끌렸던 오수진은 무너져가는 그의 모습을 더 이상 견디지 못했다. 그녀의 불평과 요구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다. 그날 밤 강태민은 술에 절어 집에 들어왔다. 오수진은 그가 약속했던 자선 파티에 가지 못했다며 잔뜩 화가 나 있었다. 자기 때문에 내 체면이 뭐가 돼? 요즘 사람들이 다들 나보고 수근거리는 거 몰라. 망해가는 회사 회장이랑 만나는 여자라고.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의 머리를 찔렀다. 그는 술김에 소리쳤다. 네가 신경 쓰는 건 내 체면이야. 아니면 네 명품 가방이야.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파국으로 치달았다. 오수진은 그가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없는 빈 껍데기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며칠 뒤 그가 사준 비싼 보석들과 함께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라는 짧은 메시지만을 남긴 채 그의 곁을 떠났다. 강태민은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마저 결국 돈으로 얽힌 거래에 불과했음을 깨달으며 처참한 패배감에 휩싸였다. 엎친 데덮친 격으로 그의 폭압적인 경영 방식을 견디지 못한 핵심 인재들의 이탈이 시작되었다. 그가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줬던 재무담당 이사가 사표를 던진 것을 시작으로 유능한 임원과 팀장들이 줄줄이 회사를 떠났다. 강태민의 배에서 쥐들이 탈출하고 있다는 조롱 섞인 기사가 연일 신문을 장식했다. 그의 제국은 이제 외부의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의 붕괴에 의해서도 무너지고 있었다. 강태민은 처음으로 혼란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오랜 숙적인 해인 그룹이 최근 자신들의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진성 ENC에 대한 어떠한 적대적 의사도 없음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공격은 대체 누구의 소행이란 말인가? 공격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명적이었다. 마치 자신의 모든 약점을 속속들이 아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는 듯한 공포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밤늦게 텅 빈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화려했던 성공의 상징이었던 이 공간은 이제 그를 가두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피로와 불안에 절어 잔뜩 겁에 질린 한심한 중년 남자만이 서 있었다. 그는 무너지고 있었다.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그리고 그가 모르는 사이 헬리오스는 진성 ENC의 지분을 25%까지 늘리고 있었다. 마지막 무대가 서서히 막을 올리고 있었다. 진성 ENC가 연이은 악재로 최악의 상황에 내몰렸을 때, 세상이 강태민의 몰락을 기정실화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헬리오스는 마침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폭락한 진성 ENC의 주가 그래프를 차갑게 응시하며 조 실장에게 말했다. 때가 됐어요. 스위스 블루스톤 캐피털에 연락해서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전쟁을 선포하는 사령관처럼 단호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거대한 폭탄을 맞았다. 세계적인 투자펀드인 블루스톤 캐피털이 진성 ENC의 주식 공개 매수를 선언한 것이다. 그들이 제시한 매수 가격은 전일 종가보다 무려 50%나 높은 파격적인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다. 이 소식은 모든 경제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여의도 증권가는 벌집을 쑤신 듯한 혼란에 빠졌다. 강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TV 속보를 통해 그 소식을 접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블루스톤 캐피털. 그는 그 이름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특정 기업을 목표로 삼으면 그 어떤 방어수단도 무력화시키고 끝내 집어삼키고야마는 월가의 가장 무자비한 사냥꾼 중 하나였다. 이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태양시멘트의 배신, 해외 자금줄의 동결, 그리고 주식시장의 이상교란.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목표를 향한 정교하게 설계된 연쇄 공격이었던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숙적인 해인그룹이나 다른 국내 경쟁자들을 의심해왔다. 하지만 상대는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국적불명의 거대한 금융자본이었다. 그는 유령과 싸워왔던 것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 제국의 군대와 홀로 맞서고 있었던 것이다. 극심한 공포가 그의 온몸을 덮쳤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는 남은 임원들과 법무팀을 긁어모아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다. 백기사 화이트나이트 우리를 도와줄 우호적인 인수자를 찾아야 해. 블루스톤보다는 낮은 가격이라도 좋으니 경영권만은 지켜내야 한다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그의 머릿속에는 평소 그가 형님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재계 서열 5위인 대형 그룹의 김 회장이 떠올랐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된 김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다. 강 회장 딱한 사정은 알겠지만 우리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말이야. 미안하네.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겼다. 강태민은 허탈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가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는 온갖 아첨을 늘어놓으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의 몰락이 가까워지자 그들은 하나둘씩 가면을 벗고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후원하던 유력 정치인에게도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비서는 의원님께서 지금은 통화가 곤란하시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가 수십억의 자금을 대주며 관리해온 은행의 지점장마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모든 문이 그의 눈앞에서 굳게 닫히고 있었다. 그가 쌓아 올린 인맥이라는 탑은 사실은 성공이라는 허상 위에 세워진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의 힘이 사라지자 신기루는 연기처럼 흩어져 버렸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애국심에 호소했다. 블루스톤 캐피털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을 약탈하려는 해외의 투기 자본일 뿐입니다. 저 강태민과 진성 ENC의 모든 임직원은 끝까지 싸워 우리 회사를 지켜낼 것입니다. 그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주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며 그의 경영권을 지켜주기보다 50%의 프리미엄을 받고 주식을 파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강태민은 텅 빈 회장실에 완전히 혼자 남겨졌다. 기자회견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이제 기댈 곳 하나 없는 외딴 섬이었다. 공개 매수 마감일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집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정심에 호소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병을 들어 그대로 병째 들이켰다. 마침내 전쟁이 선포되었고 그는 이미 패배한 장수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뒤로 밀어넣은 적의 얼굴조차 모르고 있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전쟁터의 고요함과 같았다.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 애널리스트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채 단상 위에 선 한 남자에게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강태민. 그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끌어모아 필사적으로 당당한 척 연기하고 있었다. 그의 인생과 제국이 걸린 마지막 무대였다. 그는 준비된 연설문을 떨리는 손으로 펼쳐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초반에는 잠겨 있었지만 이내 감정을 쥐어짜내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진성 ENC를 맨손으로 일궈낸 자신의 신화적인 과거를 이야기했다. 직원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현장을 지켰던 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자부심, 그리고 애국심에 호소하며 외국 투기 자본의 야만성을 규탄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 강태민이 평생을 바쳐 이룬 이 회사를 근본도 없는 해외 펀드의 손에 넘겨주시렵니까? 이것은 단순히 회사를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부심과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통째로 약탈당하는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처절했고 일부 개인 주주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냉담한 표정으로 그의 연극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절규에 가까운 연설이 끝나고 어색한 박수소리가 연 회장을 채울 무렵이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블루스톤 캐피털의 아시아 지부 대표였다. 그는 단상으로 올라가 강태민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사회자의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강태민의 감정적인 호소와는 정반대로 건조하고 사실적이었다. 강태민 회장님의 열정적인 연설에 감명받았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닌 숫자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 회장 전체를 둘러보았다. 오늘 아침 마감된 주식 공개 매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블루스톤 캐피털과 관계사들은 진성 ENC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51.4%를 확보했음을 알립니다. 그의 선언은 강태민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 같았다. 연 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강태민은 휘청거리며 연단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하지만 진짜 절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블루스톤 캐피털 대표의 말이 이어졌다. 저희 블루스톤 캐피털은 이번 인수에 있어 대리인의 역할만을 수행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진성 ENC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갈 새로운 대주주이자 진정한 주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손이 연 회장의 거대한 정문을 향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다. 육중한 문이 천천히 열렸다. 눈부신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날카롭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의 파워수트,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깊은 눈빛. 그녀의 양옆으로는 조현식 실장과 법무팀이 그림자처럼 그녀를 호위하고 있었다. 그녀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시끄럽던 연 회장은 순간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윤서연이었다. 강태민의 조용하고 존재감 없던 아내. 그가 쓸모없는 여자라며 경멸하고 내쳤던 바로 그 여자였다. 연 회장 곳곳에서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들의 경악에 찬 탄성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 누구의 충격도 단상 위에서 얼어붙은 채 그녀를 바라보는 강태민의 충격과 비교할 수는 없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뇌가 현실을 인지하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그녀가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을 향해 다가올수록 끔찍한 진실의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강제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혼 직후부터 시작된 치밀한 공격, 자신의 모든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던 잔인한 방식,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막대한 자금력까지. 쓸모없는 여자. 그가 그녀에게 내뱉었던 마지막 말이 그의 귓가에 악마의 속삭임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바보였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발로 자신의 제국을 파괴할 가장 무서운 적을 세상 밖으로 풀어놓았던 것이다. 그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 단 극심한 현기증에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서연은 무너져 내리는 강태민에게는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지나치듯 그를 스쳐 지나 그가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연단 중앙에 섰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와 충격에 빠진 사람들의 시선이 오롯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이 새로운 왕국의 주인이 되었음을 온몸으로 선포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개인적인 원한이나 승자의 희열이 담겨 있지 않은 오직 지독하게 차갑고 이성적인 최고 경영자의 목소리였다. 오늘 저는 진성 ENC의 낡은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그녀의 말은 거대한 망치처럼 연 회장을 울렸다. 강태민의 시대는 그렇게 그가 가장 경멸했던 여자의 손에 의해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윤서연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기자들은 무질서하게 단상 위로 몰려들었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그들의 질문은 대부분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한 명은 새롭게 등장한 제국의 여왕 윤서연이었고 다른 한 명은 모든 것을 잃고 잿더미 위에 주저앉은 폐위된 왕 강태민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의 아우성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 실장과 보안팀의 호위 아래 그 자리에서 즉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녀가 미리 지명해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이사진이 단상 위로 올랐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몇 달 전부터 완벽하게 계획해둔 시나리오의 일부였다. 혼란은 오직 강태민과 그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뿐이었다. 임시이사회 첫 번째 안건을 상정합니다. 서연은 의사봉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다. 강태민 씨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 해임, 그리고 기존 등기 이사 전원의 해임에 관한 건입니다. 그녀는 강태민을 더 이상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녀의 말에 새로운 이사들은 이해 없이 동의했고 안건은 1분도 채 되지 않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서연의 법무팀,
변호사가 해임 통고서를 들고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강태민에게 다가갔다. 그는 서류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다. 그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끝장났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그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퇴장을 요구했다. 그는 더 이상 이 건물의 주인이 아니었다. 강태민은 로봇처럼 그들의 부축을 받으며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호텔 로비는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려는 듯 수많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회장님,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경영권 찬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부인이신 윤서연 대표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수많은 질문과 카메라가 그에게로 향했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텅 비어 있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가 불명예스럽게 퇴장하는 동안 서연은 두 번째 안건을 상정했다. 진성 ENC의 과거 모든 경영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외부 회계 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녀는 남은 주주들과 기자들을 향해 선언했다. 진성 ENC는 오늘부로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부패와 비리는 반드시 뿌리 뽑고 그 책임 또한 엄중히 묻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복수가 아닌 정의의 실현으로 비쳤고 많은 주주들이 박수를 보냈다. 회계 감사는 즉시 착수되었다. 서연이 고용한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팀은 진성 ENC의 장부를 샅샅이 파헤쳤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추악했다. 강태민이 회사를 사유화하여 조성한 거액의 비자금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려진 불법 로비 자금 건설 비용을 부풀려 빼돌린 횡령의 흔적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그의 성공 신화는 사실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거대한 탑이었다. 서러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감사 결과를 담은 수천 페이지의 보고서를 그대로 검찰에 제출했다. 언론은 강태민 게이트라 이름 붙이며 연일 그의 비리 의혹을 대서특필했다. 결국 검찰은 강태민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그에게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그의 몰락은 이제 단순한 경영권 상실이 아닌 사회적 죽음과 법의 심판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 모든 소식을 오수진은 자신의 고급 아파트에서 TV를 통해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돈과 성공을 사랑했지 범죄자 강태민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강태민 씨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저 또한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와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그를 차갑게 버렸다. 그날 밤 강태민은 차 앞 딱지가 붙은 자신의 텅 빈 집에서 홀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오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연기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던 강태민의 입에서 마침내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분노나 슬픔이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한 웃음소리였다. 회사 명예돈 그리고 사랑이라 믿었던 여자까지. 그의 오만함이 불러온 심판은 이토록 철저하고 잔인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버렸던 쓸모없는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모든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때는 너무 늦어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태민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지만 그가 남긴 부패의 상처는 깊었다. 하지만 그 상처 위에서 윤서연은 묵묵히 새로운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녀가 이끄는 진성 ENC는 과거의 오명을 벗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회사의 분위기였다.
과거 강태민의 독재적인 공포 정치가 지배하던 사무실은 이제 자유로운 토론과 수평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오너의 눈치를 보며 수동적으로 일하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의 아이디어를 존중받고 회사의 비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다. 서연은 불필요한 의존과 권위적인 형식을 모두 없애고 오직 실력과 성과로만 평가받는 문화를 정착시켰다. 한때 건설 중단 사태를 겪었던 오리온 타워는 진성 솔라스타 타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서연은 기존의 과시적이고 권위적인 설계를 전면 수정했다. 건물은 최첨단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고 저층부는 시민들을 위한 갤러리와 공공도서관 그리고 녹지 공간으로 꾸며졌다. 기업의 이익만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그녀의 경영 철학이 담긴 상징적인 건물이었다. 오늘 서연은 솔라스타 타워의 최상층에 위치한 새로운 회장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과거 강태민이 자신의 욕망을 과시하던 그 공간은 이제 차분하고 품격 있는 서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복잡한 재무 서류 대신 서울시에 기부할 대규모 공공미술관의 설계도가 놓여 있었다. 조현식 실장이 조용히 들어와 차를 건념다. 그는 이제 진성 ENC의 부회장이 되어 서연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긴장감 대신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대표님, 오늘 이사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부 신설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다들 대표님의 비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들 잘해주고 있으니까요. 이젠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갈 겁니다. 그녀의 말에 조 부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대표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얼마 전 강 전 회장의 마지막 상고가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징역 15년형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서연의 눈빛이 아주 잠깐 먼 곳을 향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더 이상 그에 대한 분노나 증오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감옥에 갇혀버린 한 어리석은 인간에 대한 차가운 연민만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삭제된 과거의 한 페이지에 불과했다. 그 사람도 자신의 죗값을 치르는 것이겠죠. 서연은 담담하게 말하며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 아래로 그녀가 새롭게 바꿔놓은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지난 1년을 돌이켜보았다. 그녀의 싸움은 강태민 한 사람을 향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쓸모없는 여자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가두고 억압했던 세상의 모든 편견과 자기 자신을 향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헬리오스라는 가면 뒤에 숨어 세상을 움직였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그림자 속에 유폐시켜 왔었다. 강태민의 배신은 역설적이게도 그녀를 그 그림자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그의 부패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위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는 법을 배웠다. 돈과 힘은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책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 노을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며 마치 그녀의 발 아래 보석처럼 흩뿌려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새로운 미술관의 설계도를 향해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편안하고 진실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새로운 시대의 서막은 그렇게 고요하고 아름답게 열리고 있었다.